안녕하세요, 이영재입니다. 명절 새느라 몸과 마음이 편안한 듯하면서도 분주했던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다들 설 명절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묻고 싶네요. 어떠셨어요? 제가 2000년에 결혼을 하고 네, 19번째 맞이하는 와. 설인데요. 그러니까 뭐 설이야 45번째이긴 합니다만은 이 19번째 설은 며느리 이전의 설과 며느리 이후의 설이 달라졌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예전보다 많이 간소해지긴 했어요. 그리고 애들도 커서 같이 준비도 하고 치워서 좀 수월해지긴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세상의 모든 딸들이 정말 가족들과 함께 이 명절 편안히 보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예, 네. 누군가 큰 부담을 가지면 그게 명절이 되겠습니까? 다 같이 즐거워야죠. 그러니까 반쪽짜리 평화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은영 씨는 바쁘셨을 것 같아요, 또. 네, 일하느라고 정말 바빴는데 아이고. 네, 근데 뭐 주변에서 쉽게 음식들이며 뭐 송편이며 뭐 듬뿍 챙겨주셔서 사실 제주의 사랑을 좀 듬뿍 네, 느낀 좀 그런 연휴였습니다. 예, 네. 고재일 씨는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뭐 40대 중년 남성의 삶이 늘 그렇듯 예, 저 함께 명절 음식 준비를 하고 예, 또 이제 가족과 함께 예, TV 특선 영화를 예, 맞춰가지고 이렇게 딱 챙겨서 예. 보고 네. 네. 음식 준비는 조금 하고 TV를 많이 보시고. 아예 아닙니다. 제가 그것도 열심히 다 잘했습니다. 네, 아유, 알겠습니다. 자, 가족 친지가 한 자리에 모였잖아요. 네. 그 어떤 분들은 박물관 같은 곳에 가셔가지고 민속놀이 즐기신 분도 계실 거고, 네. 또 집안에서 넉둥배기 제일 재밌잖아요. 네. 하신 분도 계실 텐데, 이런저런 얘기를 가장 많이 나누셨을 거예요. 그 얘기들이 모여서 아마 민심이 되는 걸 텐데. 곳곳에서 어떤 얘기들이 들려오던가요? 설 민심. 저는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이제 많이 하는 얘기가 주로 이제 뭐 정치 얘기들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또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원희룡 지사의 어떤 그 업무 수행이 이게 잘 헤미시냐 못 헤미시냐 그 얘기들 많이 하셨을 것 그 같아요, 얘기들 진짜. 아마 많이들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뭐 얼마 전에 이제 그 KBS에서도 이제 한번 그 여론 조사를 했는데 했죠. 잘한다는 분도 있는가 보면 이게 재선한 지 지금 아직 1년도 안 되신 분인데 좀 부정적인 의견도 지금 상당히 많으시고 또 아무래도 또 내년에 또 이제 총선이 치러지지 않습니까? 총선에도 좀 관심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저는 조금 달랐는데요. 물론 제가 연휴 때 그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긴 했습니다만 의뢰 이제 큰 집에 가고 하면 나오는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이번에는 오랜 피로감 때문인지 뭐 영리병원의 문제도 그렇고 행정체제 개편 얘기도 그렇고 뭐 제2공항 얘기도 그렇고 크게 이렇게 좀 생각도 하기 싫고 얘기도 하기 싫어하는 이런 분위기를 저는 조금 감지했거든요. 속으로 네. 그러면 얘기 안 해도 알지. 네, 그런 분위기. 네. 어쨌든 정치권이 이런 명절 때 이야기 나올 때 무슨 걱정하는 얘기, 피곤한 얘기 이런 거 말고 아이고 이런 거 좋아졌대 햄서라, 아이 이것도 잘 햄서라 내년에 총선이신데 우리 아이고 조금 더 나아질 건가, 뭐 이런 좀 희망적인 얘기 나눌 수 있게 정치권이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자, 아무튼 올해는 좋은 일들만 많이 좀 생겨서요. 내년 설에는 야, 우리가 이랬구나 작년에 하는 네. 좋은 설 민심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네. 듭니다. 자, 연휴가 낀 한 주 동안에도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 어떤 소식이 있었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송악산 유원지 개발 사업이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신 뒤 허락허여잼 말씀. 요라번 심의를 허였지만 자연 경치를 모은 햇사부럼젠 하는 말을 이제도록 허염신디양. 이제 공은 도의회에 넘어왔수다. 이르 후제 제주가 잘 살된 함인 어떤 허여사 헐지 조조시 잘 생각허영 허여줍서양. 제주형 서월서 시민들 모임 민회가 맹그러점젠 허염수다. 주민들이 모다정 못을 일들 의논하고 허여사 할 일들을 고라 안 내킨 하는 건디양. 풀뿔리 자치를 허여보전 하는 사람들이 크게 먹은 모심 마 기대허멍 지켜보쿠다양. 네, 정말 아름다운 경치를 자랑하는 곳이자 또 역사의 아픔이 서려 있는 곳에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송악산 유원지 개발 사업 뉴 오션타운인데요. 환경 영향 평가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수차례 재심의 끝에 결국 통과가 된 건데 말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일 씨는? 예, 이 송악산 유원지가 원래 그 종합휴양지 조성 계획에 따라서 95년에 여기가 유원지로 지정된 곳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사업자가 원래 좀 지정이 되면서 이제 몇 번 바뀌긴 했는데 자금난 때문에 이제 계속 이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았고 급기야는 이제
사유재산 침해 좀 그런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2010년에 여기가 이제 그 지정 면적이 대폭 축소가 됐습니다. 원래 한 100만 제곱미터 정도였는데 이게 한 20만 제곱미터 정도로 5분의 1 정도로 줄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2013년 말에 중국 칭다오에 그 본사를 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 신해원 유한회사라는 곳이 여기를 이제 사들여가지고 뉴 오션타운 조성사업. 이름은 멋있습니다. 뉴 오션타운.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서 초안을 제출을 했는데 이제 당시 자료를 보니까 이제 호텔이 650실 정도 되고 콘도미니엄이 205세대. 그러니까 이제 합치면 한 750세대 정도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논란이 된 게 뭐냐 하면 여기가 이제 건축물 높이를 8층으로 하겠다. 32m를 하겠다는 계획이 확인돼가지고 이게 논란이 시작이 됐고, 이제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이제 주인님과 은영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실 겁니다. 예. 또 이렇게 바로 넘겨주시네요. 예. 네. 제 역할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예. 이어받아 주세요. 일단 그 8층의 높이를 이 사업자가 끝까지 고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건 절대 안 된다라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지금 통과가 된 게 8층에서 6층, 그러니까 약 10m 가량 고도가 낮아집니다. 그리고 부속동 건물도 4층에서 2층으로 낮추고 예. 뭐 녹지 면적도 늘리고 그 진지동굴 훼손과 관련해서는 그 지질 전문가를 같이 첨가해서 모니터링도 강화하겠다라고 하는 게 제주도의 설명이더라고요. 근데 2015년도에 원희룡 도지사가 그 임시의 도정 질문에서 이런 답변을 좀 했죠. 송악산 유원지는 다른 어떠한 사업지구보다 경관적으로나 지질 생태적으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다. 사업계획 타당성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원희룡 도지사도 그 송악산의 이런 유원지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전면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 결과 과연 전면적인 검토를 한 결과인지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 많고 우려 섞인 얘기들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과거에 접수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네. 나중에 이런 얘기가 나올까 봐 네, 걱정이 되고. 맞아요. 글쎄요. 일단 그 원지사도 이것만큼은 지켜내겠다는 의지로 좀 들렸는데 그렇죠. 좀 걱정은 되네요. 네. 예, 은영 씨는. 지금 25년 동안 도민들이 좀 걱정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었던 쟁점은 크게 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말씀하셨듯이 경관적인 그리고 네. 환경적 문화적인 가치의 훼손 우려입니다. 지금 뭐 해안선을 기준으로 보면 마라도 방면으로 송악산이 이렇게 좀 삐져나와 있죠. 예. 근데 우리는 대부분 여기에 이제 올레 10코스가 전체적으로 돌기도 하고 이 전체의 경관, 이 전체의 자산 자체를 송악산으로 보잖아요. 네, 그런데 이 송악산 입구 진입로 쪽에 이 조성 사업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내용인데, 좀 잠깐 상상을 해보면 그동안 우리가 송악산을 가기 위해서 잠깐 뭐 차를 세워놓는다거나 아니면 올레 그 쉼터 있는 쪽에 들렸던 그 장소에 호텔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주변에 대형 교차로, 그러니까 호텔에 진입하기 위한 길들이 확장이 되고 대형 교차로 3개가 생깁니다. 네, 그리고 6층짜리 호텔이 좀 들어서게 되고, 그리고 1076대 주차가 가능한 주차장이, 대형 주차장이 그쪽에 다 조성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언뜻 생각해 보면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 올레 10코스가 이렇게 한 바퀴 돌게 되는 그 송악산이 이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남아 있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모든 도민들이 좀 우려를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쟁점으로는 그런 가치를 상실한 것을 도민들이 충분히 감수할 수 있을 정도로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유원지 사업인가. 네,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지금 사업 부지 중에 말씀하셨던 숙박 시설이 26%고 유원지 목적에 맞는 시설은 8%. 8%요. 전체 사업 부지의 단 8%밖에 되지가 않아서 도민이 공공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예. 8%밖에 되지 않는데 유원지로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예.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쟁점들이 좀 있고, 많은 환경 단체들이 지금 내용도 문제고 절차도 문제다라고 좀 지적을 하는 이렇게 큰 좀 두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 예. 자, 개인적으로도 이곳을 너무나 저도 좋아하고요. 바로 지금 이 개발 사업이 들어설 곳에 서서 사진을 찍으면 정말 멋진 네. 작품이 나오거든요. 이곳에 6층짜리가 뭐 들어선다고 하니까 참 가슴이 아픕니다. 뭐 아직 뭐 절대 결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 오랜 시간을 거쳐왔잖아요. 이것도. 그리고 유원지 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떠오르는 곳이 있어요. 바로
얼마 전 다뤘던 이호 유원지 사건과 너무 닮은 곳이 네. 많은데 네. 그래서 그런지 걱정되는 부분도 상당히 비슷합니다. 어떻습니까? 어떤 것들이 우려가 될까요? 일단 지금 대규모 개발 때문에 우리가 하수 처리장 문제, 굉장히 제주가 당면하고 있는 큰 문제인데 지금 송악산이 있는 대정 하수 처리장 가동률이요 이미 94%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도 이건 문제가 아주 심각하다,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우려 섞인 소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또 게다가 이게 아까 제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부지가 많이 줄어들면서 50만 제곱미터 미만은 자본 검증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도의회 통과만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이제 환경 훼손하고 대규모 개발하면서 많은 문제점 우리 눈으로 코로 몸으로 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행착오는 정말 지금 고치지 않으면 정말 더 나은 미래는 보장이 되지 않는 거라서 이 도의회의 이 심사도 굉장히 현명한 판단을 해야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런 숙박업을 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닌데 네. 할 수 있는 곳에 그럼요. 좀 적당한 곳에 해야 되는데 그럼요. 그렇지 않으니까 문제라는 얘기죠. 이번에 송악산 같은 경우에도 생태계는 이렇게 딱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서달오름부터 동아오름 이런 오름 주변에 오름 생태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훼손될 우려가 있고 또 군사 유적지가 여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결칠호라는 일제 강점기 말에 있었던 그 군사 작전의 대부분에 아주 많이 이제 집중됐던 지역이 제주 서남부예요. 사실 우리한테는 좀 아픈 곳인데요. 여기에 알뜨르 비행장도 있고 그리고 모슬포하고 이 송악산 그 지하는 사실상 해안 직결지대로 불릴 수 있을 만큼의 대규모 지하화가 됐었던 이런 요새인데 그 요새 질적 관광 프로그램 이런 걸로 그 다크 투어 그러니까 네. 좀 아픈 역사들을 또 파보면서 좀 우리가 반성할 것도 반성하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대표 코스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런 군사 유적도 좀 망가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들고 그 제가 이번에 좀 방송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지금 김태석 의장님께서 지난 의회 10대 도의회 때 환경도시위원회에 계셨더라고요. 그때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행정절차 네, 문제 기억납니다. 있다라고 계속해서 짚으셨었고 또 최근에 2년 전에도 좀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도정이 가장 문제긴 하지만 지금 도의회 공이 넘어간 이 시점에 좀 환경도시위원회와 의장단에 좀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좀 바란 마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도 의장님하고 좀 비슷한 생각인데, 그러니까 그 대정 그 지역 주민들이 옛날에 좀 그런 게 있었다 그래요. 이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왜 우리 지역은 뭔가 좀 대형 개발 사업이라든가 어떤 좀 랜드마크적인 그런 좀 관광 호텔을 좀 하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지역 주민들 여론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론으로 인해서 이 개발 사업, 유원지 개발 사업이 추진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설명도 있던데, 근데 지금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업자가 이제 자금 조달 확보를 못 해가지고 어쨌든 사업자도 바뀌고 사실상 좌초되면서 이게 처음에 의도했던 거하고는 완전 네. 그 내용이 결이 아주 다른 사업으로 지금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근데 주민들 생각도 그때와는 많이 그리고 달라졌죠. 맞아요. 주민들 생각도 아마 그때와는 이제 또 많이 다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도의회 심의만 받으면 통과한다?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제 마지막 카드를 쥐고 있는 의회가 뭔가 그 도정과 협력을 해가지고 이제 뭔가 정치력을 발휘해야 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앞서 말씀하신 하수처리 용량 때문에 요즘은 네. 포화 상태라서 네. 일반 주민이 그곳에 집을 새로 짓는 거나 하는 것도 굉장히 까다로워졌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다 누구 때문입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올해가 2019년이니까 3.1운동이 일어난 지 딱 100년이 100년. 됐습니다. 예. 네. 이 3.1 정신을 풀뿌리 자치운동으로 이어가자는 시민들의 움직임이 민회로 이제 결성을 앞두고 있는데요. 서울을 제외하고는 유일하다고 합니다. 명칭도 뭔가 민회, 100년 전 무슨 단체 같은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네.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좀 의미심장하고 그런데요. 민회, 백성민 모일회, 예. 백성의 모임.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자발적인 시민들의 모임인데요. 제주도가 지금 2006년도에 행정체제 개편하면서 우리 손으로 직접 뽑을 수 있는 시장도 없어지고 군수, 시의원, 군의원 사라지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훼손됐다는 얘기 많이 나왔죠. 그래서 지금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서 약간 보완책으로 행정시장 직선제가 이제 2월에 임시회 때 처리가 된다고 하는데 그와 맞물려서 풀뿌리 자치운동이라고 하는 이 민회가 제주에서도 그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에 앞서서 지난달 그러니까 12월에 먼저 서울 민회가 예. 그 발걸음을 먼저 뗐는데 그 의제가 한 6가지인데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정치개혁, 네, 경제민주화, 평화통일, 교육개혁, 마을공화국, 그리고 환경에너지. 네, 참 그 좋은 의제들이죠. 네. 그리고 이 민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확대시키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이제 지금 뭐 움직임이 굉장히 발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주민들이 어떻게든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이런 기회, 이런 운동들이 확산되는 거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고 이렇게 좀 환영할 만하다 이렇게 그렇군요. 봅니다. 제가 제주가 특별자치도이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 상반된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특별자치도인데 그 밑에 또 하부적으로 특별한 또 자치 조직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럼 우리가 운영을 잘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니야 특별자치도니까 밑에 또 자치 기능을 하는 여러 단체들이 있을 수가 있어.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은영 씨는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네, 이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좀 이제 개념화하는 언어들이 있어요. 이제 다층 구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단층 구조, 다층 구조 네, 얘기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지금의 제주특별자치도는 한 개 자치 구조만 가지고 있는 단층 구조라고 볼 수 있는데 정작 도민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다른 구조, 그러니까 다층 구조. 네, 다층 구조의 이런 자치 구조는 지금 우리가 갖고 있지 못하다. 예. 그래서 지난번 행정체제 예, 개편 밀접한 연관이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때 네. 좀 부작용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었고 말씀도 하셨었는데요. 그래서 도민의 자치 권리를 좀 이번에 되찾아오는 그런 시도들이 행정체제 개편을 하면서 좀 많이 필요했는데 사실 도의회에서 뭐 한정적으로 전문가 토론회를 열고 있긴 한데 네. 이게 의견 수렴의 과정으로는 좀 역부족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웠던 상황에 민간에서 먼저 이렇게 제주민회를 구성하는 제안을 이제 한 거죠. 내용을 살펴보면 사실 서울처럼 의제가 정해져 있는 것들은 아니고요. 읍면동 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의제를 직접 이 민회를 통해서 도출을 한다. 그래서 그 결정 사안들을 도지사와 도의회, 국회에 제안을 한다, 청원을 하겠다라는 그런 목적을 좀 가지고 있는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뭐 제주도 43개 읍면동이 예. 있는데요. 여기서 각 3명씩 해서 129명 규모로 네. 1년 동안 운영이 되고 모집한다고 하죠 지금. 지금 방송일인 네. 오늘까지 방송일인 금요일 2월 8일 오늘까지 좀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해요. 근데 주민자치위원들만 되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은 3명 중에 한 명만, 한 명만 네, 그 주민자치위원이 지역에? 이렇게 할 수 있고 나머지 2명은 인터넷으로 예. 신청을 하시는 네. 분들이 이제 추첨을 할 수 있는 건데 특이사항은 청소년도 가능해요. 네, 청소년도 가능하고 이제 검색창에 제주민회 신청 이렇게 검색하면 다 나오더라고요. 아까 이제 취지나 이렇게 그 뭐 변청 과정을 설명을 해주셨지만 이게 도대체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다른 게 네. 뭘까? 시민사회단체의 기존의 역할과는 뭐가 차별성이 다를까? 있을까? 네. 도대체 민회라는 것을 만들면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그 서양 같은 경우에 아까 얘기하셨지만 국민 발안이나 국민 창안 같은 뭐 예를 들어서 국민이 한 50만 명의 서명을 받으면은 뭐 법률안을 새로 만들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고 이런 네. 권한이 있는데 그럼 민회로 그게 가능한 걸까에 대해서 근데 좀 약간 의구심이 의심스럽다.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권한과 역할에 대한 애매모호함이 있다는 애매모호함이 거죠. 있는 이미 거죠. 예, 도처에 그러니까 좀 있는데. 심하게 좀 얘기하면은 뭐 일부 시민 사회 운동을 하는 정치 엘리트들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닌가. 예. 이게 대중적으로 어차피 모든 시민 운동이 대중적으로 공감과 지지를 받지 못하면은 실패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뭐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아마 이게 그러니까 대중적인 공감을 받지 못하면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예, 고재 씨 같이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계실 거예요. 네. 많이. 예. 그렇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민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떤 그 생각을 불어넣을 수 있는 이러한 그 조직의
바퀴라고 할 수 있나요? 이런 모임이 생겨나는 거는 자발적인 모임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었던 권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힘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43개 읍면 자치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이 보다 활성화된다라고 하면 이런 민회가 생겨나지 않았겠죠. 근데 그러한 부족함들이 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결국에는 지금 제왕적 도지사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풀뿌리 자치에 대한 부분들의 열망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제주에서 시작되는 이유는 그 제왕적 도지사가 가진 권한에 대한 것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그래서 지금 권한을 다 쪼개놓자는 이런 운동들도 하고 있는데 그 어떤 그 길에 있어서의 힘이 이 제주 민회가 더 불어넣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네. 자, 그밖에 관심 있는 뉴스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1만 8천여 신들이 잠시 하늘을 올라가는 신구간 얘기 나눴잖아요. 이제 그 신들이 내려오면 우리 인간 세상에 내려오시면 이제 우리가 세배를 하는 이 마을제인데요.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신구간이 있듯이 이 마을제도 제주도에서 오랫동안 내려왔던 이런 어떤 전통일 수 있는 건데 6일부터 시작이 된다고 해요. 유수암리 포제부터 시작이 돼서 다음 달 1일까지 무려 122개 마을에서 이 마을제가 열린다고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막 굿하고 막 신 얘기하면 좀 무섭기까지 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제주의 마을제는 정말 마을 공동체를 끈끈하게 해주고 자연과의 친화, 이웃과의 어떤 결속도 다지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해와서 2017년도 12월에는요 관련된 어떤 이런 그 전통 전승 의례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까지 생길 정도로 굉장히 그 의미와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본향당, 저 송당리에 있는 본향당이 어떤 그 당신항의 중심 근원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17일 날 그 제주무형문화재 5호인 신과 체제가 열린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올해 한번 강 구경이나 해볼까 하고 좀 가시기도 하고 무사 안녕도 기원하는 기회 가졌으면 좋겠고요. 그냥 또 가깝게는 우리 마을엔 어디서 어떤 열렸신고 해서 좀 가보시면 좋겠는데 이 마을제 이름도 다양하더라고요. 뭐 포제, 마을제, 동제, 해신제, 토신제, 당제, 풍어제 해서 그 마을의 성격에 맞게 이 마을제 이름도 다양한데 우리 동네 마을제는 무시거래 물럼신고 뭐 이렇게 또 관심도 가져보시면서 이렇게 좀 가보시기도 하고 한번 찾아보시기도 하는 좋은 기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주에 이렇게 신들이 많다는 것 온 국민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홍보가 네. 잘 안 돼가지고 맞아요. 신들의 수 그리고 신들에 네. 대한 정성에 네. 대해서는 정말 그리스 절이가 날 정도로 멋진 맞아요. 것이 그렇죠. 제주입니다. 네. 예. 자, 우영판 뉴스를 살펴봤고 이어서 오늘의 메인 토크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그대와 아침 햇살 네, 명절이 되면 볼 수 있는 진풍경이 바로 그 제주는 아니지만 육지부 고속도로. 네. 거기 그렇죠. 꽉 막혀 있는 차량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민족의 대이동이라고 네, 하는 근데 그 모습이 낯설지 않은 게 네. 제주도 지금 곳곳이 정말 주차장인 곳이 많아요. 모두가 이게 차가 그만큼 늘어났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그 전 금요일부터가 막히더라고요. 저는. 왜 네, 그럴까요? 그러니까 명절 때 뭐 선물도 사야 되고 장도 봐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하니까 네. 평소에는 잘 안 움직이셨던 분들이 갑자기 쏟아지니까 정말 고속도로 그 꽉 막힌 그 풍경을 정말 저는 제주에서도, 봤는데요. 예. 네. 근데 그게 이번뿐만이 아니라 오래된 일 아닌가요? 한 번에 신호 받아서 쭉 하고 갔었는데 이제는 서너 번은 진짜. 기다려야 네. 앞에 보면서 아유 한 세 번 기다려야 되겠구나. 이게 뭐 달리 그 풍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가 네. 뭐 옛날에 비해서 10% 20% 늘었다 이게 아니고 맞아요. 뭐 갑자기, 2배 네. 이상으로 늘어났으니까 네. 얼마나 많아진 겁니까? 은영 씨가 언제 오셨죠, 제주에? 제가 2014년에 왔죠. 14년. 네. 사실은 그렇게 오랜 과거는 아니지만 네. 그때와 지금 비교하면 많이 그래도 달라졌죠.
엄청 달라졌죠. 그리고 제가 계속 뭐 신제주에도 있었고 서귀포시에도 있었고 제주시 내에서도 있었는데 세 군데 다 점차 이제 조금씩 막혀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한적한 동네에서 살고 있는데 시내에서 일을 보다가 동네로 이제 가서 집에 이렇게 들어갈 때 숨통이 탁 트입니다. 아, 맞아. 네. 네, 이제 앞에 보이는 차도 없고 안전하게 제가 걸어서 들어가니까. 예전에 네. 서울 갔다 오면 그랬거든요. 네. 서울 갔다가 제주 아니에요. 내리면은 그 순간부터 아, 마음이 그랬겠네요. 편안했는데 이제는 제주 도착해서도 시내 맞아요. 통과하기 전까지는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는 언제 숨통이 트냐면요. 제가 차를 밖에서 일을 보고 집에 딱 들어갔는데 주차 공간이 있을 때. 아싸. 진짜. 네, 주차 공간 없으면 세네 바퀴 계속 돌다가 결국엔 정말 멀찍이 세워놓고 걸어와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한적한 것이 그 숨통이 트이는 게 아니라 주차 공간 하나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이 지경에 이른 거죠. 2008년에 작년 기준의 그 제주도의 차량 등록 대수가 38만 3,600여 대 정도 이렇게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돌발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한번? 1946년 예. 46년? 광복했을 당시 제주도에는 차가 몇 대가 있었을까요? 아, 그때 차가 있을까요? 1946년. 차가 있었죠? 아 있었죠. 예, 근사치 인정해 드립니다. 일단 관용차가 있어야 되고 경찰차도 있어야 되고 말 타고 다니지 않았을까? 120대. 120대? 네. 15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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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 5대. 다 포함해야 돼요? 다 포함해야 돼요? 여기서 근사치가 있습니다. 있어요? 있습니다. 근사치가. 1946년에 제주에 있었던 차량 총 대수가 113대. 주인님께서 맞추셨습니다. 그러니까 1946년에 비해서 2018년이 이 3,400배가 늘어난 겁니다. 차량. 야. 예. 인구는 그 정도는 안 는 것 같은데 예. 차량 기준으로 3,400배가 3,400 배요. 예, 3,400배가 늘어난 얼마나 거죠. 자, 오늘 그 주제에 맞춰서 네. 고지엘 씨가 준비한 게 또 있다고 그래요. 하지만 그러니까 오늘 아, 주제인 제가- 차고지 증명제 관련된 것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사실 이 OX 판을 지급받았어요. 오늘 OX 퀴즈 같은데 고지엘 씨가 내는 문제를 저희가 한번 하나씩 맞춰보면서 또 맞건 틀리건 그에 따른 네. 지식도 얻을 수 네, 있잖아요. 맞아요. 네, 진행을 해보도록 정말 하겠습니다. 궁금해하실 것 많이 같아요. 준비하셨어요 네. 오늘? 예. 자, 먼저 첫 번째 예.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주인님께서 요즘 차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아마 이제 올 하반기쯤에 수입차를 하나 조금 이제 알아보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 차고지 증명제가 조금 걸리신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근데 보니까 차고지는 1km 이내에 거주지로부터 1km 이내에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습니다. 이건 맞을까요? 틀릴까요? 자, 하나, 둘, 셋. 왜 안 드십니까? 1km 이내에 주차할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네. 네. 자, 정답은 누구야? 네, 세분 다 동그라미 드셨네요. 네. 네. 정답은 X입니다. 네. 정말요? 자, 사용 1km 아닌가? 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최대 500m 이내이고요. 예. 이게 조례 개정 내용에 1km 이내로 야, 이거 확대하는 함정이다, 함정. 함정 바뀌었어요. 있다고 합니다. 공부하고 와버려가지고. 여러분들은 몰랐었어야 됐는데. 아, 이게 통과가 되면은 변화하는 제도에 너무 빨리 적응을 하시려고 그러니까. 하다 보니 벌써 이제 1km가 이미 된 입력이 것처럼. 된 거야 이미 머릿속에. 머리에. 예. 네. 야, 이건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요. 부분인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라고요 아까? 다시 한번. 지금은 이제 직선거리로 최대 500m 500m. 이내. 네, 자, 두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중고 차량의 경우 차고지 증명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중고차는 차고지 증명제에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 자, 하나, 둘, 셋. 이거는 왜 항상 늦으세요, 그렇게? 아니 차고지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중고차 사면 네. 다시 번호판 받아야 되니까 등록하러 가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등록을 하러 가야겠죠. 그럼 등록을 하려고 하면 차고지 증명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증명이 돼야 돼요. 네. 그래서 X 예, 아닌가? 그래서 X죠. 아 그래요? 아니 이건 아니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왜 말씀은 정답을 얘기하시는데 왜? 제가 순간적으로 인지 부조화가 왔지 않습니까? 제가. 저도 지금 잠깐만. 내가 잘못 들었나? 무슨 말씀이시지? 설명하신 게 맞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아 죄송합니다. 시청자분들께서 네. 박준 씨 때문에 헷갈리셨을 거예요. 예, 다시 문제를 다시 설명해주세요. 한번. 예, 깜짝 놀랐습니다. 자, 네. 중고 차량은 네. 차고지 증명제 대상이 아니다. 그렇기 맞죠? 때문에 X. X. 네. 예, 정답은 X입니다. 그렇죠. 네. 네. 좋으시겠어요, 세 분. 그렇습니다. 네. 이제 신규뿐만 아니라 중고 차량을 구입할 경우에도 차고지 증명제에 해당이 되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중고 자동차 매매 사업자 명의로 된 그런 차량의 경우나 또는 전시용 차량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예. 합니다. 어? 자, 좋습니다. 뭐 지금 다들 한 문제 맞추고 한 문제씩 틀리고 이거 하셨는데 다른데 네. 답이 좀 달라야 재밌는데. 자, 이제 그러니까요. 마지막 문제로 아마 이제 이 결판이 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평소에 우리 저 버스만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 혹시 그렇게 또 알려진 우리 은영님께서 제가 취재를 한 결과 2017년 1월 1일자로 1597cc 준중형이죠. 예. 준중형 아반다이저 차량을 구입한 것으로 언제 샀어요? 확인이 그러니까요. 되었습니다. 아니 없는 제가 거죠. 그랬군요. 이 사람이 그렇게 안 봤더니만. 네. 새해 자, 맞이로 그러면 샀네. 자, 은영님의 1597cc 준중형 세단 2017년 1월 1일에 구입한 이 차량은 증명제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자, 1월 1일이 뭔가. 준중형 예. 세단. 예, 준중형 세단. 자, 네.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1월 드렸습니다. 1일. 자, 예. 하나, 둘, 셋. 네. 드디어 갈렸어. 드디어 갈렸습니다. 여기서 드디어 갈렸네요. 문제를 잘못 들었나? 잘못 네. 이해하셨나요? 아니면 본인만 뭔가 좀 지금 아니 이렇게, 지금 다른 그 행동으로 좀 차를 뭔가- 사는데 모르고 있다가 우리가 지금 얘기를 당황하시군요. 해버리니까 당황하신 거예요. 당황하신 네. 거군요. 정답이? 정답은 O. 그렇죠. 네. 예. 왜죠? 뭐 배기량이나 차량 분류 중에 한 가지만 해당될 경우에도 차고지 등록제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돌발 퀴즈의 우승자는 저 우리 박주희님과 이영재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제주도가 계획보다 조금 더 이른 시점에 차고지 증명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했는데요. 계획이 아주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올해 7월부터죠. 네, 올해 7월부터인데요. 일단 차고지 증명제 그거 무시거라. 네, 제가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말 그대로 자동차를 새 차를 사면 그 차를 세울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등록이 살 수가 가능합니다. 없네요. 이제 네. 마음대로 못 산다. 예, 차.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을 하게 된 근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 그 2004년에 우리 그 4년. 제주의 헌법이라고 하는 그 제주도 특별법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법에 그 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를 이양을 받았습니다. 정부로부터. 그래서 이 여기에 이제 관련 규정이 마련이 된 거고요. 쉽게 생각하면 이제 제주도가 이제 이제부터 이제 렌터카 총량제를 해가지고 이제 수급 조절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다 제주도 특별법에 따른 겁니다. 그래서 그 차고지 증명제 역시 특별법에 따라서 이렇게 그 지사가 시행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2005년에 조례로 제정이 됐고 2007년에 말씀하신 대로 제주시부터 처음부터 이제 시범적으로 이제 예. 도입이 됐습니다만 이제 지금 이제 그 하반기 이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는데 이게 좀 원래는 지금 계획대로 했으면 원래 지금은 전면 시행이 됐어야 맞아요. 되거든요. 네. 예. 2007년에 맨 처음에 뭐 화물차, 전세버스 뭐 이런 대형차를 중심으로 대형차를 대상으로 제주시 동지역에만 우선 좀 시범 실시가 좀 됐었던 바가 있습니다. 벌써 10여 년이 훌쩍 지났죠. 그리고 2017년 2월부터 똑같은 제주시 동지역에 중형차 아까 전에 저희 그 OX 네. 퀴즈도 퀴즈. 했었는데요. 중형차를 대상으로 좀 차고지 증명제가 좀 적용이 된 바 있습니다. 중형차가 기준이 몇 cc죠? 1600cc. 600cc죠. 네. 그래서 아까 1590 네, 네. 뭐 이렇게도 예. 얘기 나눴었는데 그리고 올해 7월부터 제주시 동지역뿐만 아니라 그렇죠. 전역에 읍면, 다, 네, 네. 전역에 뭐 경차, 전기차, 화물차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좀 확대 실시를 전면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이 주요 내용이고요. 뭐 여기에는 신규 등록이나 뭐 변경 등록 이런 것들도 이전, 다 이제 적용이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원칙을 좀 가져간다라는
내용으로 좀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제도의 어떤 본질은 그렇죠. 자동차를 줄인다가 아니라 개인의 차량이 이런 도로, 그러니까 공공시설을 점유하는 문제에 대해서 차량과 사람의 뭐 통행 문제, 그러니까 교통 문제, 그리고 안전 문제,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회 갈등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해결하기 위한 교통 정책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데 실제 좀 2022년에서 이렇게 3년을 네. 앞당긴 이유가 가장 큰 요인은 우리 알다시피 차량의 증가입니다. 네. 예. 억제 효과는 조금 있지만 억제 자체가 목적은 아닌데 워낙에 차량 증가 속도가 말 못하게 빨라서 실제 좀 살펴보니까 2010년 기준에 제주가 전국에서 4번째로 주차장 확보율이 높은 지역이었어요. 네. 근데 단 야. 6년 만에 2016년에는 주차장 확보가 가장 안 된 지역 1위가 됐습니다. 그만큼 사실 주차장의 면적의 문제라기보다 예. 너무 빠른 속도로 맞아요. 차량이 증가됐다는 건데 사실 그만큼 도민의 체감하는 이 문제도 굉장히 높았고 예. 시간이 사실 더 있었으면 좋았겠으나 그 시간을 차량 속도가 이제 기다려주지 않는 이런 상황에 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이런 정책을 좀 앞당기게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게 잘하시는 분이 아까 틀렸잖아요, 그죠? 그렇죠. 잠깐 공부는 헷갈리네요. 왜 했나? 네. 예. 사실 저도 뭐 저녁 퇴근 시간이라든지 시내 쪽에 약속이 생기다 보면 차를 몰고 나갈 때 네. 걱정부터 되는 거예요. 맞아요. 일단은 차 세우는데 뭐 가는 거리가 얼마니까 얼마 걸리겠지. 네. 주차하는데 한 헤맬 거야, 네. 내가? 그러면 거기다가 10분, 20분 더 해서 출발하게 30분 되거든요. 전에 예. 출발해야 돼요. 네. 이게 얼마나 네.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반복이 악순환인 것 되는데. 같습니다. 예. 일단 설명을 계속 들으셨지만 2007년에 처음에 대형차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제주시 동지역이었고요. 도내 촬영의 일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효과가 있었으니까 이걸 자꾸 확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그렇죠. 지엘 씨 실제로 효과가 나타나고는 있는 겁니까? 그 2018년 작년 6월 기준으로 이제 제주시에서 이제 자료를 하나 냈어요. 그래서 차고지 증명제 이후에 그 신규 차량 등록 대수가 1년 동안 7,888대로 전년 같은 기간 8,370대에 비해서 한 500대 정도 줄었다. 그리고 이제 그 네. 실제로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오늘도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비슷한 시기에 서귀포시의 차량 등록 대수가 10만 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풍선 효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한쪽을 눌러가지고 부피를 가라앉게 하는데 이게 다른 쪽이, 쪽으로 예. 빠져버리는 그런 빠진 건지 예. 차고지 증명을 서귀포로 그렇죠, 해서 그렇죠, 예, 그렇죠. 예, 예, 한 그러니까 건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다 잘 들여다 보면 대수는 그렇게 맞아요, 줄어들지 맞아요. 않았어요. 100% 정책의 효과다라고 그렇죠. 입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직 좀 나오기는 시기상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자동차 자체의 어떤 대수가 줄었다 이런 것보다 실제 이게 교통정책, 주차정책이기 때문에 단속 건수가 줄었는지 네, 그리고 불법 주차로 인한 어떤 교통사고 유발 부분이 좀 줄어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도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애매한 게 아니라 오히려 좀 대폭 상승을 지금 했는데요. 2007년 처음에 가장 맨 처음 시범 사업이었을 그 당시에 대형차가 뭐 전세버스나 화물차가 좀 대부분인데요. 당시에 이제 밤샘 불법 주차라고 네, 맞아요. 네, 이제 영업장 근처 아니면 거주지 근처에 이렇게 불법 주차를 해놓고 아침에 이제 출근을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심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2007년에는 한 해에 적발된 차량이 화물차 243대, 버스가 362대였는데요. 10년이 지난 2017년에는 얼마나 줄었을까요? 안 줄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언뜻 생각해봐도 왜냐하면 네. 그 경기 자체가 대폭 그 좀 상승세였기도 하고요. 네. 근데 늘어나도 너무 늘어났습니다. 두세 배씩 늘어났어요.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엔 800대가 넘게 단속이 됐었고 그리고 버스 같은 경우에도 전세 버스가 600대가 넘게 실제 그 단속이 적발이 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업 차량의 절대 수가 좀 많아지긴 했지만
좀 벌금도 많이 걷고 계도 작업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정책의 어떤 실효 이런 부분이 좀 약했다. 차고지 증명제 7월 1일 뭐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네. 저희는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도의회 동의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동안 그 여러 차례 부결돼 왔고 또 지금 보류된 상태인 거죠?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최근에 보류된 내용이 지난해죠. 네. 2018년 7월에 환도위 예.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나왔던 이야기 중 가장 큰 게 전면적인 시행을 하기까지의 행정의 준비 상황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 다 아는 내용이죠. 사실 네. 주차장 확보 속도는 느린데 제도 시행 이렇게 빨리 해서 되겠느냐라는 내용이 있고 또 주차장이 없는 예전 건물 특히 뭐 원도심 지역이라든지 제주에 맞아요. 참 많지 않습니까?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의 집값 하락이 좀 예상되는 부분도 있어서 이렇게 쉽게 결단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것도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대부분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좀 제가 주목했던 내용이 있어요. 이제 박원철 위원장께서 예. 이야기를 하셨던 건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기차 37만 대를 보급을 하는 것이 도정의 목표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보급은 별도로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차고지 증명제, 그러니까 정책 엇박자가 나오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동시에 수행을 할 수가 있느냐라고 의견을 내셨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복합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의 시야가 좀 필요하구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 지난해 11월에 제주시에서 제1회 시민 원탁회의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때 제주시에서 주제를 정한 것이 아니라 그 사전에 제주 시민들께 여쭤봤어요. 어떤 것들을 이제 주제로 다뤘으면 좋겠는지 했을 때 1위가 교통이 나왔어요. 얼마나 네. 불편하면 다들 그리고 그렇죠. 2위가 환경, 3위가 보건복지였는데 그래서 이제 교통의 문제를 다루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민원탁회의를 현장에서 하기 전에 또 물어봤어요. 이제 시민들께 어떤 부분들이 교통 문제에 있어서 불편하십니까 했더니 응답자 중에 48.9%가 불법 주차였거든요. 현장에서의 의견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것이 주차 문제였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좀 특이하게 볼만한 게요. 참가자 중에 81%가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차량 보유과세, 주차비 불법 단속 등의 불편을 감수할 수 있다라고 답을 하셨어요. 물론 이분들이 모든 시민과 모든 도민들을 대신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아유 맞긴 맞아게 언제까지 영할 거라긴 하실 건데 정작 나의 일로 왔을 때는 그럼 이거 차를 빨리 지금이라도 사둬야 되나? 아니면 이사를 갈 건데 그럼 그건 어떻게 하지라는 이런 당면한 이 현실적 그렇죠. 문제가 너무 많은 거죠. 그 아까 그 원탁 회의 얘기를 하시면서 네. 딱 듣는 순간 내가 이해관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때는 그래 이렇게 해야 돼 쉽게 할 수 있는데 내가 막상 그 이해관계자가 되면 이거는 좀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그 사실 뭐 이게 차고지 증명제가 우리가 필요한 제도라는 거에서 인식을 하고 뭐 해야지 라고 생각하실 분들 아마 많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그 예전에 그 도의원분들 공약 얘기를 한번 하면서 거의 웬만한 도의원들이 뭐 주차 타워나 주차장 요거를 다 했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해야 되는 의원들한테는 차고지 증명제의 당장 전면 도입보다는 뭔가 인프라를 갖추고 이거를 서서히 하는 게 그분들한테는 또 이게 맞는 거죠. 이제 사실 어떤 경우로도 이게 제도를 시행을 하는 경우든 시행을 하지 않는 경우든 이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참여가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제주에서 이 차고지 증명제가 정착되기 위해서 어떤 특별한 노력들이 필요한지 이걸 또 좀 묻고 싶어요. 어떻습니까? 제주에. 그 일본 같은 경우에 그게 이제 1960년대부터 그 차고 증명 제도라는 거를 시행을 했다고 하죠. 그 차를 가진 경우에는 굳이 가진 경우에는 차고지를 놓거나 주차장에 임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근데 그나마 일본은 그런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었던 게 뭐 국민 의식이 좋아서 이게 아니고요. 대중교통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중교통 그게 좋고 답이죠. 거기는 자전거 타는 문화가 너무 활성돼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많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지금 저희도 이제 얘기를 하면서 차고지 증명제의 어떤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금 다들 공감들 하시고 아마 저희 방송을 보시는 많은 도민분들도 개명이 심각하긴 하긴 해야 되죠. 이렇게 하는데 이게 막상 실천을 하려니까 이게 좀 어려운 네, 거죠. 불편한 게 워낙 많죠. 그래서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좀 시민들의 참여가 그만큼 필요한 거고 또 그만큼 잘 되기 위해서는 또 제주도 역시 현재 대중교통 시스템이라든가 어떤 대체 교통 수단이라든가 어떤 장애인분들 이동 어떤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아야 하나 싶습니다. 네. 제주도 홈페이지 신문고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차고지 증명제 관련 제언이라든지 민원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실제 이게 도민 모두가 당사자라고 느끼고 있는 정책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런 정책 수용도도 사실은 그런 시민 원탁 토론에서 어느 정도 그 확인이 대폭 지지하고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됐는데 행정에서 지속적으로 차고지 증명제 그리고 대중교통 관련 내용들을 시민들한테 계속 의사를 좀 수렴을 하고 정책 지지도를 확인할 수 있는 거를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행정에서 그 구조를 마련하고 운영을 하는 것을 의회에서 계속 점검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선행되지 않고 마치 차고지 증명제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것은 좀 위험성이 있다. 충분히 차고지 증명제의 목적, 우리가 편안하게 도로를 좀 교통을 원활하게 좀 사용할 수 있는 것, 이것에 대해서 좀 도민들한테 많은 이해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노후 경유차의 어떤 폐차나 이런 부분들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비용이 들어가는 주차장들 이런 부분에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이런 경제적 형평성을 따진 그런 좀 꼼꼼한 정책도 좀 동시에 시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차량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부분들이 약간 제재 조치로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결국에는 대중교통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제가 지금 당장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버스를 타기 시작하고 가끔 택시를 이용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 언제까지 활성화될 거야라고 기다릴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이용을 하자. 네, 내가 적극적으로. 불편하고 내가 그것을 이용해 봤을 때 이 노선이 이렇게 가서 불편하고 우리 집 앞에 그 많은 버스가 다니는데 뭐 단 3대밖에 안 온다. 그리고 나는 어딜 가고 싶은데 거기도 내려가면 뭐가 없더라 이렇게. 근데 많은 시민들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 의견들 굉장히 많이 내고 있는데 이게 반영이 더디다라는 얘기들도 시민 원탁회의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먼저냐라고 봤을 때 지금 상황은 정말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지금 도의회에서도 계속 얘기가 실질적인 대책을 강구해라, 주차장 확보를 해라 하는데 확보가 갑자기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모두가 다 감내하고 감수하고 불편을 견디면서 결국엔 대중교통 활성화는 우리의 손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왜 우리가 또 그 불편을 감수해야 돼라고는 하지만 이 정도 개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편리함에 비례하는 불편함도 이제 우리가 감수해야 될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그 증명제 도입할지 말지 왜 그렇게 결정을 못해? 자꾸 번복해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도민들이 매일 겪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조심스러워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네. 음파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 더 똘망똘망한 모습으로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우영 핫. 우리나라엔 차가 너무 많다. 그래서 어디를 가나 주차 생각에 도로마다 흰줄 쳐서 주차 장사하시니까 준법 정신 무너지고 불법 주차 빽빽하여 타고 가는 자동차를 혼자